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 정보 쇼! 보험스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보험스쿨의 반장 장유리나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문의 받고 있거든요. 전화 남겨주세요. 02377-0209번. 그리고 보험 리모델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보험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요, 보험스쿨 시작해 볼 텐데요. 종소리와 함께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보험스쿨 1교시가 시작됐습니다. 1교시를 또 책임져 주실 선생님 소개시켜 드려야죠. 인카골드 사업단의 박시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멘토 박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선생님을 만나뵀는데 오늘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유병자 보험, 과거 병력도 보상하나요? 네, 오늘의 주제는 유병자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유병자 보험이란 게 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선생님,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일단 이 보험이라는 건요, 사실 아무나 가입이 가능한 그러한 금융상품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도 검사를 하듯이요, 보험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보험이 이제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MC님 혹시 이 보험이 스스로 필요하다 그 느끼는 순간은 언제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다쳤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네. 가장 좀 필요하다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험 증권을 열어보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내가 아플 때인데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가입하기에는 사실상 너무 늦어버린 거죠. 이렇듯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병원에 이제 신세를 지은 적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데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신용이 안 좋은 분들에게 승인이 잘 안 나듯이 보험도 건강 등급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요, 가입 승인이 조금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춰준 보험이 바로 유병자 보험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을 얘기하자면 간편 가입 보험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의 정확한 또 표현이요, 바로 간편가입 보험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간단한 건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 설명 가능할까요? 네네. 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알릴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체크리스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건강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을 알리는 건데요. 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험한 레포츠를 포함해서 10문항이 넘는 질문지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데요. 간편보험은 이러한 질문을 간편하게 좀 압축을 해서 3가지 이내 혹은 2가지 혹은 심지어 1가지까지 질문이 있는데 그 외의 질문들은 생략한다는 특별 승인 제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일반 보험 같은 경우가 10가지가 넘는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답해야 된다면 간편 또 보험 같은 경우는 3가지 이하 사항에 대해서 묻고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간편 보험 내에서도 좀 종류가 나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유병자 보험이라고 불리는 간편 보험은 모두 다 같은 보험은 또 아닙니다. 이 보험 역시 내 병력에 맞게 맞춤 설계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보험입니다. 간편보험은요,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의 개수에 따라 간편 혹은 초간편 보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3Q, 2Q, 1Q. 다시 말해서 3가지를 묻느냐, 2가지를 묻느냐, 1가지를 묻느냐. 그거를 가지고 보험 가입을 이제 결정을 짓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3가지 혹은 2가지, 1가지 그 질문 외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 가입을 허락을 해주겠다.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러면 3Q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3Q는 다음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3가지 질문이 있는데
3, 2, 5라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3, 2, 5에 해당하는 질문에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3은 뭐냐면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 혹은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 행위는요. 입원 필요 소견을 들었는지 아니면 수술 필요 소견을 들었는지 또는 추가 검사 소견을 들었는지를 말합니다. 의사에게 들어야 하는 이야기이고요. 3개월 이전의 것만 묻는 질문인 걸 좀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았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입원이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풀이하면요.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묻는 거라고 보면 되시고요.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요. 해당 기간에 벗어나는 병원력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세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셔서 불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과잉고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5의 간편보험 딱 정확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개월 이내 의사소견이 있는지, 2년 이내 입원과 수술, 그리고 5 같은 경우는 암이 5년 이내에 진단 여부가 있었는지를 묻는 게 간편보험이 되겠고 앞서도 말씀을 하셨죠. 과도하게 내가 병력이 또 있다라는 걸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편보험이 325 외에 좀 다른 종류들도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네네. 3Q를 이어서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325 말고 또 뭐가 있냐면 335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보험이냐면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필요 소견과 추가 검사 소견을 받았는지는 325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2년이 아니라 3년 이내에 입원 혹은 수술을 하였는지를 묻고 있고요. 그리고 5년 이내에 6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수술을 하였는지를 묻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6대 질병은요. 암, 협심증,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심장 판막증, 간경화, 그리고 뇌졸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3년까지 늘린 거예요. 1년을 늘려서 이제 질문을 하기 때문에 325보다는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333 보험이 출시되었는데요. 이 역시도 3개월 이내에, 3년 이내에, 그리고 또 3년 이내의 것을 질문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더 저렴하게, 더 좋은 담보로 구성하려는 보험회사의 이런 노력들이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마다 각자가 가지는 특성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맞는 보험을 골라서 선택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위에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예전보다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던 많은 분들도 보험 가입 그리고 혜택을 받기가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딱 한 개만 물어보면 간편보험을 좀 들을 수 있다고요. 한 개만 물어보는 간편보험 도대체 어떤 보험이 됩니까? 네네. 우선 3Q, 2Q, 1Q가 있었으니까 1Q 이전에 먼저 제가 2Q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Q 보험은요.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 소견, 수술 소견, 그리고 추가 검사 소견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것은 1년 이내에 입원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수술한 적이 있는지 딱 이것만 묻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보험이 나왔을 때는 사실 믿기 좀 힘들었어요. 정말 이 두 가지만 묻는다고라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 정말 보험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요. 32, 33 그리고 305가 있습니다. 32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 역시 동일하고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보는 거라서 이제 3일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또 가입이 가능하도록 입원 수술을 보는 조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좀 늘려놓은 보험입니다. 그리고 33은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 제 생각이 듭니다. 3개월 역시 같은 조건이고요. 3년 이내에 질문을 하는 것은 좀 어떤 게 있을까 좀 찾아보면요. 3년은 입원 수술이 들어가는 거에 더해서 중대 질환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대 질환은 뭐가 있냐면 암,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협심증,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그리고 간경화, 마지막으로 투석 중인 만성 신장 질환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내용이 길어서 까다로워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3대 질환, 우리가 알고 있는 암, 뇌심 3대 질환에 간경화와 만성 신장 질환이 추가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훨씬 더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신 거겠죠. 그리고 305는 세 가지 질문 같게 보일 수 있겠는데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이력을 보는 이 영년이 되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영년이라는 거는 사실 거의 이제 아무것도 없는 조건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3개월 이내에 이제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이 있는지, 그리고 5년 이내에 암, 뇌졸중, 그리고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만 아니면 보험 가입이 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EQ는 물론 이제 325 간편보험보다 보험료도 비싸고 보장도 325처럼 많이는 가입이 안 된다는 단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세 가지 체크 사항에서 가입이 힘들어서 보험 가입을 포기했던 분들에게는요, 너무나 기분 좋은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보험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333, 325 다 있고요. 심지어 두 가지 사항만 물어보고 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좀 어려워서 보험 가입 못 하셨던 분들에게는 참 좋았던 이야기가 아닐까,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앞서도 여쭤봤지만 하나만 물어보는 간편 보험이 있다는 걸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어떤 보험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참 양파처럼 까도 뭔가 계속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그쵸? 드는데요. 예. 1Q, 다시 말하면 또 1Q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데요. 단 한 가지 질문만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만 볼까요? 뭐 3개월, 1년, 2년, 3년? 과연 어떤 걸 볼까 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바로 5년 안에 질병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5년 안에 어떠한 질병을 보는 건지 이게 참 궁금했는데요. 당연히 중증 질환을 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고요. 역시나 바로 3대 질환인 암, 뇌, 심장에 대한 질환을 묻는 건데 5년 이내에 암, 뇌졸중,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이거에 대한 진단 사실만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는 보험이고요. 3개월 이내, 뭐 1년 이내, 2년 이내 이러한 조건이 없이 바로 인수 기준 없이 5년 이내에 3대 질환만 물어보고 가입을 가능하게 해준 그러한 보험입니다. 5년 이내에 3대 질병만 보겠다는 거는 사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데, 이것보다 좀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MC님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혹시 약 1년 이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이 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뇌경색이면 이게 뇌질환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러면 네네. 유병자 보험 가입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뇌 질환에 관련해서는 보험에서도 엄청 까다롭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역시 1Q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가능하군요. 네. 어떻게 가입하냐면 아까 말한 5년 이내에 3대 질환만 본다는 보험도 있는데, 또 어떤 회사는 5년 이내에 암 진단 사실만 보는 보험회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중증 질환 관련해서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 가입을 포기하거나 혹은 이제 아예 생각조차 안 하시고 보험 없이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었다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병자 간편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유병자분들도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요, 이 보험사 입장에서 나중에 손해가 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 않나,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 들거든요. 보험사 회사에서는 괜찮은 건가요? 그 부분이 저도 참 의문이었는데, 이 간편보험이 사실 들어온 건 2014년경에 325 간편보험을 시작으로 유병자 이제 분들을 위해서 보험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이 유병력자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내가 앓고 있던 기왕력이 재발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그런 가계 경제 위험 때문에 추가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사실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는 굉장히 비싼 편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리스크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또 원하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간편보험 가입자들 중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이제 좀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이게 약관상의 모호함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제 과거 병력이 있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이지 이걸 과거 병력을 보상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결론이 내려졌던 건데요. 심지어 일부만 지급받으신 분들 혹은 아예 못 받으신 분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부 보험에서는 이러한 홍보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린 약관상 기왕력도 보상을 한다. 홍보를 시작한 것인데 이게 어떤 거에 근거가 됐었냐면은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되고라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험금을 준다 안 준다의 논쟁이 일어났던 것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를 이제 해주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유병자 보험이 이제 말이 많은데 기왕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안 한다는 건 좀 부당하니까 이제 모두 지급하라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것 때문에 이제 보험금 지급 시 분쟁의 소지는 이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과거 보험 가입 이전에 질병 발생 경우까지도 뭐 일단 보험금 지급이 된다라고 하니까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 주의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없나요? 네, 우선 간편보험은 간단한 3가지 이내의 이제 질문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을 하는 그런 간편한 보험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지만 만약 하나라도 어겼을 시에는 보험이 강제 해지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보험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 회사마다 가입 조건과 보장 내용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한 보험회사에서 가입이 안 됐다고 해서 포기를 하시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시현 선생님과 함께 또 유병자 보험, 정확하게는 간편 보험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유병자 보험 그리고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유병력자분들을 위한 보험, 이제 간편보험의 이 보험 역시도 이제 간편보험의 경쟁 시대라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다양한 유병력자분들을 위한 보험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이 얼마나 보험을 가입하고 하시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역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보험회사에서도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상황을 잘 알고 가입하셔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내 주변 분들을 위해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보험회사에서 오래 일했다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냥 단순히 믿고 가입하시기보다는 특히 이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을 정말 잘 아는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받기를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병력 있던 분들은 얼마나 또 보험 가입이 절실할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병자 보험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023772-0209번 전화고요. 문자는 샵 3772번, 보험도 함께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활기차게 또 2교시의 문을 열어볼까요? 2교시는요, 실제 보험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보험 리모델링 시간 되겠습니다. 2교시를 함께 해주실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인카골드 사업단 임형묵 전문가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카골드 사업단 임형묵입니다. 오늘 리모델링과 운전자 보험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교 씨 그럼 신청자님의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주부입니다. 배우자의 보험 가입을 전화와 지인의 권유로 한 건 한 건 가입을 하다 보니 어느새 보험료로 88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장이나 보험료가 합리적인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남편의 보험에 대해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40대 또 주부이신 신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렇죠. 주변에서 이거 좋대, 저거 좋대 해서 한 건 한 건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88만 원이나 정말 꽤 좀 많이 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뢰인의 기존 보험 가입 상태가 좀 어떠했는지 선생님 이거부터 진단 좀 도와주시죠. 네, 이번 사연은 보험을 지인의 권유와 텔레마케팅으로 가입된 보험이 무려 13건에 매달 88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입 중이셨는데요. 보시는 표와 같이 많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약들의 빈틈 있는 모습을 보이실 텐데요. 가입된 보험을 보면 종신보험 3건, 건강보험 암포암 8건, 정기보험 1건, 치아보험 1건이 가입되어 있었고 특약으로 질병 사망 1억 5천만 원, 재해 사망 2억 5천만 원, 암진단비 1억 3,800만 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각각 1억 1,150만 원, 암 수술비 300만 원, 질병 수술비 10만 원, 상해 수술비 110만 원, 암 입원 일당 4만 원, 질병 입원 일당 4만 원, 상해 입원 일당 2만 원과 기타 진단비로 골절 3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저도 표를 딱 보니까요. 일단 가입 보험의 가지수도 정말 많은 것 같고요. 특약에 대한 빈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도 짚어보고요. 일단 우선 진단 결과가 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사연자님을 찾아뵙고 가족력, 병력, 만성질환 등 니즈 파악을 먼저 하였는데요. 보험 가입 경로가 보통 텔레마케팅 위주로 가입된 저렴한 보험이다 보니 보장 범위는 모르고 계속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과한 보험료로 보장 및 보험료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 강하셨는데요. 최대한 골고루 보장을 원하셨습니다. 사망과 암에 대한 리즈보다 부모님이 고혈압으로 인한 치료력이 있으셔서 뇌혈관과 허혈성에 대한 리즈가 있으셨는데요. 지금 가입된 보험은 사망, 암, 보장 범위가 적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위주로 보장 진단 범위 대비 과한 보험료를 납부 중이셨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부 10년 납 100세 만기 갱신 구조로 가입된 보험이고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담보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출퇴근을 자차로 하시는 상태에서 이슈가 되었던 운전자 보험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장 범위 대비해서 과도한 보험료, 여기에 더불어서 이대 질환 진단 범위도 부족하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다양한 담보도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일단은 리모델링 필요한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주셨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니즈에 맞지 않은 사망과 암, 보장 범위가 적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담보를 약 30% 감액한 뒤 뇌출혈,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각각 6천만 원과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 최대 1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보완을 해드렸고요. 질병 사망은 1억, 상해 사망은 3억 7천만 원, 암 진단금은 1억 200만 원, 암 수술비는 700만 원, 질병 수술비는 100만 원, 상해 수술비는 310만 원, 암 입원 일당은 9만 원, 질병 입원 일당은 4만 원, 상해 입원 일당은 4만 원, 2대 질환 수술비 각각 최대 3,350만 원 보장과 추가로 이슈였던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도와드리며 다양하게 리모델링하여 88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약 21만 원 절감해 드렸습니다. 사연자 및 배우자님도 보험료 절감과 넓은 보장으로 만족하셨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드리며 각 진단금에 대해 인지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약 21만 원가량이 줄었습니다. 자, 여기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좀 가입해 주셨다고 했는데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운전자 보험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간단히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 보험으로 남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운전자 보험은 선택가입 보험으로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자동차 보험은 일반 사고 시 민사 손해 및 합의, 즉 차량 파손 수리비, 병원비, 위로금을 보상해 주는 부분을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 사고 및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적 처벌을 면하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민사와 달리 추가로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벌금 등이 발생되는 비용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 책임 비용인 변호사 선임 비용과 형사 합의금, 행정적 책임 비용인 벌금을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점점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남을 위한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이게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일단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이 어렵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좀 어떤 부분들이 안에 들어가는지 이거부터 좀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는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무면허 사고,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사고, 도로 침범,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흔히 실수를 저지르는 행동들이 거의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가장 많이 이슈가 되었던 민식이법,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핫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슈가 된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웬만하면 민식이법이 적용이 된다는 점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민식이법이 생겨나게 되면서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많이 높아졌죠. 스쿨존의 사고 주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스쿨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유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 중 사고가 74%, 기타 사고가 19%,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 사고가 3%, 마주보고 등지고 차도 통행 사고가 4%로 횡단 중 사고가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 무려 무단횡단 사고가 49.3%로 언제 어디서 어린이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수인 상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거의 대부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사망사고 시 3년에서 무려 최대 무기징역으로 적용되며 상해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형사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과 재판으로 인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벌점 추가로 인한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벌금은 벌금형 특약에서 보상을 받게 되고 형사 합의금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특약 또한 가입이 되어 있어 변호사 선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 개학 시즌으로 스쿨존 내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린이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나라에서 각종 대책을 마련하는 만큼 시청자님들도 운전을 하시다 보면 혹시 모를 대비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많아졌고요. 운전자 보험을 좀 가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지 이 점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전자 가입 시 필수 가입 항목은 총 4가지입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 최대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형사 합의로 인한 발생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만약 2017년 3월 1일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피보험자인 내 자신이 합의를 본 뒤 청구하고 지급받는 형식으로 초기 목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2017년 3월 1일 이후부터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바로 보상하는 형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일자 확인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특약입니다. 형사재판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때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세 번째로 대인, 대물에 대한 벌금 특약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및 사망사고가 발생 시 벌금이 부과되는데 그 부과되는 벌금을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지금 현재 보험 증권상 대물 특약이 없으면 보완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시 나의 몸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부상 등급은 보통 1에서 14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등급에 따라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안내해드린 4가지 특약은 필수 가입 특약이며 내 담보 상황에 따라서 상위에 관련된 특약도 추가 가능하니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자,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총 4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용한 다른 특약들도 있다라고 하니 전문가와도 상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항상 상담을 진행하면 모든 고객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보험은 우리 노후를 윤택하게 해주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교시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과 더불어서 또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023772-0209번, 문자샵 3772번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벌써 보험스쿨 3교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 빠르게 가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셨던 보험들을 모아서 하나씩 설명해 드립니다. 3교시를 맡을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인카골드 사업단의 김경재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카 골드 사업단의 김경재입니다. 오늘도 보험에 관한 좋은 정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교시 집중적으로 알아볼 보험은 어떤 보험이 될까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종신보험은 사망 시 꼭 사망보험금만 지급하나요? 네, 오늘의 주제는 종신보험인 것 같습니다.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사망보험금이 위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종신보험의 다른 면모에 대해서도 오늘 좀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 드는데, 선생님 맞나요? 네. 오늘은 제가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그런 새로운 컨셉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앵커님은 종신보험 준비하셨나요? 저요? 네. 저는 아직 좀 젊다 보니까 아직은 좀 준비를 네.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사회 초년생을 지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게 되면 또 가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종신보험을 꼭 하나씩 가입을 하시는데요. 이 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 판매돼서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진화되고 있는 이 종신보험. 사망 원인도 따지지 않고요. 또 중도 해지만 하지 않는다면 일생에 단 한 번은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상품인데다가
또 오래 살게 되면 그 쌓인 적립금을 활용해서 노후 자금 등으로도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신보험을 보험의 꽃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종신보험의 특이한 컨셉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특히 이 제한이 많이 가입에 대한 그 제한이 많이 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병이 있거나 또는 나이가 많아서 가입이 어려웠던 그런 분들께도 꼭 도움이 될 만한 그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또 내용이 될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종신보험 어떤 부분부터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지 일단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그 종신보험의 그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목적을 좀 보시면은 연령층에 따라서 가입 목적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그 비교적 젊은 층의 그 경제적 가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유고했을 때 남은 가족의 경제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종신보험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무언가를 작은 것을 남겨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연금 전환이라는 어떤 이런 제도성 특약을 활용해서 은퇴 후에 노후 자금으로 활용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령층이 젊기 때문에 보험료도 가입 금액에 따라 비교적 적정한 수준에서 준비가 가능하고요. 상대적으로 그 5, 60대 이후의 고연령층의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이미 성장을 해서 또 사회 진출을 했거나 아니면 경제적 독립을 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남은 가족의 어떤 그 경제적인 안전보다는 본인 사망 시에 상조를 대신한 장례비로 활용하거나 이런 소액의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거나 또 뭐 자산가분들의 경우에는 본인 유고 시 유가족이 부담해야 될 어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연령층이 좀 높기 때문에 그 소액의 사망 보장을 준비하더라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좀 부담되는 점이 좀 있고요. 같은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자면 이렇게 연령층에 따라서 목적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특별한 어떤 그 지병이 있지 않다면 젊은 층은 가입에 제한인 경우가 좀 많지는 않지만 이제 문제는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 그 5, 60대 이후에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의 종신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이 연령이 높으신 분들 중에 이 병력이 없으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고요. 또 종신보험의 보장 범위가 이 사망 원인을 따지지 않고 지급한다는 점에서 유병자들의 가입 문턱이 좀 높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의 경우에 내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주지는 못해도 적어도 내 손 벌리고 부담 주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조 상품이나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지시는데요. 상조에 대한 어떤 단점이나 또는 금전적인 보장 한계 이런 것 때문에 그마저 보장을 좀 선택을 미루시는 분들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네, 종신보험 가입 목적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봤고요. 문제점으로 좀 짚어주신 부분이 5060, 그러니까 50대, 60대 세대가 종신보험 가입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1교시에서 저희는 유병자 보험, 그러니까 간편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종신보험도 간편 가입이 좀 가능한가요? 네, 오늘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가능합니다. 이제 서두에 그 종신보험의 끝없는 진화를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망 원인도 기간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망하면 지급한다는 점에서 종신보험은 이제 다른 보험보다는 지병이 있거나 또 고연령층에 대한 가입 제한이 비교적 까다로운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오늘 1교시 때 안내해드린 간편심사보험, 즉 325 이 세 가지 질문에만 해당이 되지 않으면 약을 복용하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 그 보험인데요. 암보험과 같은 건강보험에만 있는 줄 알았던 이런 간편고지 보험이 종신보험에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 325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망보장을 종신토록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입원, 수술비, 2대 진단비 같은 이런 각종 성인병 관련된 특약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병자 가입 가능뿐이 아니라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종신보험의 가입 연령이 보통은 65세에서 70세가 이제 한계인데요. 이 고연령자들은 가입 금액도 이 제한이 있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75세 고령자분도 최대 1억 원까지 325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한 회사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을 또 하나 배워갑니다. 와, 종신보험도 325 간편심사로 좀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궁금한 부분은요. 또 어떤 고연령층에 속하신 분들은 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뭐가 좋은데? 라고 또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네, 그 이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일반 종신보험과 다르게 어떤 색다른 보장을 해주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 피보험자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 지급뿐만이 아니라 그 사망 당시까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까지 플러스로 더해서 지급하는 보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계약 1,000만 원을 가입을 한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종신보험에서는 가입금액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이 되는데요. 이 간편고지 종신보험은 가입금액 1,000만 원뿐만이 아니고 사망 당시에까지 불입한 총 보험료를 더해서 지급한다는 점이 매우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특징을 활용하면 고령자가 이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이점이 좀 있겠죠. 앞서 고연령층의 그 종신보험 가입 목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젊은 층하고 달리 사망보험금의 목적이 본인 장례비, 즉 이런 상조의 개념 측면이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소멸되는 보험보다는 이렇게 사망보험금에 기납입한 보험료까지 추가로 보장이 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원금은 원금대로 받고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은 원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는 셈이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큰 이점이 되겠죠. 고령자 본인이 준비한다면 장례비와 더불어서 남은 가족에게 조금 더 큰 선물을 남길 수 있고 또 자녀나 가족분들이 이 사전에 이 플랜을 준비한다면 장례비뿐만이 아닌 사후 긴급자금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한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이런저런 좀 측면으로 따져봤을 때 또 유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려주신 내용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예시 혹시 있을까요? 네. 그럼 이제 간편고지로 종신보험을 가입한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리면 65세 남자분이셨고요. 평소 본인이 이제 사망하면 큰 재산은 남길 게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장례비라도 조금 남기고 싶다라는 이런 니즈가 있으셨던 분인데요. 상조를 가입하려고 하시다가 가족분의 한 분이 이미 회사 상조에 이미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상태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상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1,000만 원 정도 가입을 해두면 본인이 사망했을 때 그 비용으로 가족들이 그 장례비에 보태 쓰기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장기간 혈압약을 복용해 오셨고 또 당뇨도 조금 있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 종신보험 가입이 좀 안 되는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플랜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보험료는 뭐 부담되지 않게 한 10만 원 정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좀 제안을 드렸고요. 보시면 가입금액 1,000만 원에 종신보장이고요. 20년 납으로 월 보험료는 11만 5천 원입니다. 이분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1,000만 원 보장받는데 월 11만 원씩 20년씩이나 내는 게 과연 이제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 다음 표를 좀 보시면 당연히 이 보험은 사망보험금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사망 시점까지 불입한 기납입 보험료 전체를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을 제가 좀 안내를 드렸고요. 20년 길다고 볼 수도 있죠. 대신에 만약에 가입을 하고 연령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조기에 사망하시게 되면 가입한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은 즉시 보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은 비용으로 크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고요. 반대로 장수를 하더라도 어차피 납입한 보험료는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납입 기간은 오히려 길게 가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해지환급금하고 사망보험금의 예시를 좀 보시면 자, 가입 후 즉시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은 즉시 보장이 되고요. 5년 되는 시점을 보시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약 690만 원 정도인데요. 가입금액 1,000만 원을 더하면 5년 시점 사망하면 총 1,690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10년 시점은 보시다시피 2,760만 원이 이제 납입보험료고요. 거기에 사망보험금을 더해서 총 3,76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품은 무해지 환급형이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해지 환급금도 100%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납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점도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신보험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은 중도 해지 시에 환급금 전혀 없다라는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 해지 환급금 미지형으로 좀 가입을 하는 이유는 좀 뭐가 있을지 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그 무해지 환급형이라고도 하는데요. 납입 기간 중에 중도 해지를 하면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어요. 근데 납입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해지 환급률이 100%가 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제 과거에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돼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이런 민원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금융당국에서 작년부터 시행한 어떤 제도의 하나고요. 대부분 보험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중도 해지 시에는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실 수도 있지만
대신에 이 간편문고지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일반 그 기본형 종신보험보다도 보험료가 40에서 약 60% 가까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인뿐만이 아니고 이 보험료 부담이 큰 그 고령자분들도 크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결국에 이제 본인의 그 납입 여력과 유지 의사를 미리 잘 판단하시는 게 매우 좀 중요하시겠고요. 납입 기간을 뭐 10년 납 등으로 짧게 가입을 해서 기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어쨌든 뭐 상담 신청을 하시면 이런 직접 비교 안내를 좀 받으실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본인이 상황에 맞는 그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그 다음 비교표도 보시면 이제 앞서 이분의 경우에 비교 안내를 이렇게 안내를 좀 받았고요. 저렴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선택을 하셨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빨간 하단의 박스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 약 20년 납입 완료 시점에 환급률이 100%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른쪽 기본형의 경우에는 납입 기간 중에 환급률이 꾸준히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험료를 보시면 위에 상단에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월 보험료가 11만 5천 원이고요. 기본형은 26만 8,700원, 거의 2배 이상의 보험료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해지 환급형이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분도 이제 이런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납입 여력 등을 고려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을 선택하시고 만족한 준비를 하시게 된 경우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종신보험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준비하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일반적인 종신보험과는 차별화된 좀 보험인데요. 첫 번째로 본인 사망 후에 가족들에게 부담을 남기고 싶지 않은 그런 부모 세대겠고요.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 보장에 또 기납입 보험료까지 보장이 가능한 점을 좀 활용해서 본인 장례비와 기타 사후 정리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상조 상품의 대안 또는 보완으로서 부모의 사후 장례비를 대비하고자 하는 자녀분들입니다. 형제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 이제 부모의 사후 또는 장례를 대비해서 뭐 상조를 가입하는 경우가 좀 있죠. 상조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고 물품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녀가 계약자 수익자가 돼서 형제분들끼리 보험료를 모아서 가입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큰 비용 부담 없이도 내 부모님의 언젠가 다가올 장례를 대비하기 아주 좋은 플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사항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종신보험은 이제 고연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가입이 어려운 보험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더 많은 분들이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간편고지 종신보험의 핵심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과 더불어 그 사망 시점까지 불입한 기납입 보험료를 함께 더해서 보장한다는 점. 두 번째로 이제 325 간편고지로 기왕력이 있거나 또는 그 지병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유병자분들도 쉽게 가입이 가능한다는 점. 그리고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자분들을 위한 보장도 가능하다는 점. 또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보험료도 기본형 대비 40에서 60% 이상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고요. 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사후 정리 자금 또는 상조에 대한 플랜으로 부모 본인이 또는 자녀들이 많은 그 활용을 하고 계시는 플랜이니까 많은 문의를 통해서 좀 안내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종신보험 5가지 포인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종신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더 있으시다면요. 02377-0209번 전화 주시고요. 보험 나 리모델링 받고 싶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보험 딱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3교시 또 김경재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맞춰야 되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험스쿨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알쏭달쏭 지금도 궁금하신 사항들 많으시죠? 다음 시간에 저희 알찬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